합참의장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을 하실 때 오늘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 엄중한 상황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되셨으면 인사청문회에서 이 안보 상황을 어떻게 깨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작전과 관련된 걸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 의원들이 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까지 뭐 골프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재산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하시느냐고 지금 애쓰시고 계시고, 야당 의원님들은 마땅히 그 자질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가 합참의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후보자는 거기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지만 뭐 자괴감이 들거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내가 좀 뭐가 자질로서 아니면 합참의장의 후보자로서 충분한 그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생각을 안 하셔요? 그냥 이번만 마치면 그냥 알아서 다 임명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재산 신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직자의 의무사항이 재산 신고고요. 또 이게 보니까 상습적으로 누락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법상 대령급 이상의 군인들은 재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후보자께서는 대령이 언제 되셨어요? 대령이 11년도에 됐습니다. 11년도. 그러면 한 13년도 정도는 재산 신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예. 규정에 따라서 실시했습니다. 네네. 재산 신고를 할 때 뭘 주의해야 되고 뭘 유의하고 무슨 내용을 재산 신고하는지는 잘 파악해서 알고 계시죠?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니까요. 네, 교육에 받은 대로. 그렇죠. 예, 이 재산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뭐 자료를 주고 부탁을 해서 신고를 하세요? 재산 신고는 대체로 제가 직접 합니다. 아, 직접 하세요. 그럼 대충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래 사항이나 그런 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그 히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건 없지만은 그때 필요할 때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장녀에 대한 그 재산 신고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또 부인과 관련된 재산 신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재산 신고를 할 때 후보자께서 지난해 장녀에게 대여해 줬다고 말씀하신 보증금 4,500만 원을 채권 채무 신고를 하지 않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가족 간의 채권 채무도 신고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기록하는데 자녀 그 전세비로 네. 4,500만 원을 했는데 그것을 네. 기록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정년지.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가족 간의 채권 채무도 재산 신고를 하는 걸 교육해서 알고 계시죠? 10년 넘게 재산 신고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재산 신고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거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이 빌려줬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그럼 차용증이나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게 빌려준 거에 대한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럼 증여를 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계세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감추시려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세요? 꼼수세요? 2시 반. 그런 그 건 부분은 아니세요? 뭐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게 2023년도 재산신고 채무 관계 시에 누락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 6조에 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이건 알고 계세요? 아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말씀해 주시면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항이죠? 위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대전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 그러는데 아마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임대를 하신 것 같은데 4억 원의 보증금 채무가 있고요. 이 채무를
이 채무받은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셔서 다른 데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채권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총 8억 원의 채권 채무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누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도가 됐더니 단순 행정착오나 실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냥 행정착오나 실수세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 인사 검증 중에는 제출을 했는데 바쁘게 우리 TF하고 구성해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받은 것이 4억이 넘어간 것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2월 달에 하다 보니까 12월 달하고 6월 달에 조금 갭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행정착오가 네, 후보자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해명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세요? 문제가 있지는 않으세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10년 넘게 교육을 받아서 재산 신고를 하신다 그러는데 왜 이번만 그렇게 하세요? 검증 자료로 아마 후보자 자료를 제출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것은 세세히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신고하시지 않으신 건 아니시고요? 네, 6월달 후보자 검증 때는 신고가 돼서 정확하게 제출됐습니다. 네, 죄송하다고 그럴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저는 뭔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골프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해군 참모차장이던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단순하게 작전 요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국방부 근무와 다르게 이거는 해군 참모차장인 부분이었는데 이 기간에도 9차례나 도발이 있는데 6번이나 골프장을 찾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해군 참모차장의 자격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켰지만은 그런 부분은 그 규정에 따라서 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합참의장 지명이 아주 매우 파격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네. 예. 통상적으로는 합참의장이 대장 2차 보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다수의 예상을 뒤집고 우리 중장이던 후보자가 진급한 직후에 바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어진 임무와 직책에 항상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니 예정이 아니고 왜 합참의장으로 지명이 되는지 혹시나 이유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위기 관리와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능력, 전문성 이런 걸로 판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의구심도 있고 걱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합참의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군령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데 대장 경험이 없이 중장에서 바로 진급을 하고 합참의장이 되고 나면 이게 제대로 군령을 지휘할 수가 있는지 통솔력이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후보자께서 지명된 이유가 신원식 국방장관과의 강력한 그런 인간관계 추천에 의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2013년 11월부터 15년 11월까지 합참 작전본부장과 합참 차장을 할 때 같이 복무하셨어요. 그때 2년 동안 해상 작전 과장을 같이 하셨나요? 네, 해상 작전 과장 2년하고 작전 2처장 1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두 분이 많이 교류도 하시고 소통도 잘 하시나 봐요. 교류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제가 통제를 받는 것은 작전부장과 작전처장, 작전 2처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네. 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골프도 하세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장관님 전화번호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골프 같은 건 안 하신다고요? 네. 전화가 없을 리가 뭐가 있어요? 2년 동안 같이 근무하셨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나요? 실제로 골프는 안 하시고 네.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본부장님한테 보고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거나
저희가 상임위 회의를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근무한 경력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럼 우리 후보자께서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홍범도 장군의 그 독립무작투쟁은 충분히 인정받는 게 맞습니다.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 명칭 변경은 해군 총장한테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총장이 판단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의장님, 이 의장 후보자는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도 생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까지 상임위 하거나 국감할 때 다 배석해가지고 다 듣고 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부적절하고 해군 총장이 신중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군 총장이 그럼 하는 대로 그냥 묵인하시거나 승인하시는 거세요? 그 부분은 그 총장의 명칭 권한이기 변경을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왜 그걸 얘기를 못 하세요? 그 권한에 맡겨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육산에 있는 홍범도 흉상 철거와 관련된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도 육군 사관학교 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대의 권한은 그 부대장들의 판단에 맡겨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라고 저희 연습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왜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게 안 되세요? 모든 부대는 해군에서 홍범도항의 위치라든지 위상이나 평가가 어떠세요? 상당히 어렵게 이 함에 대한 명칭도 정하고 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세요? 군령과 군정이 구분되어 있고 해군 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합참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 해군 참모차장인 시절이 지난해 9월과 10월이었네요. 맞습니까? 지난해 네, 맞습니다. 9월과 10월이 해군 참모차장이었죠. 그 지난해 9월과 10월을 보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달 동안 9번 있었는데요. 보통 해군 참모차장 정도 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할 때 어떤 대응 태세와 아니면 준비 단계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지통실에 갔다가 상황을 처리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복귀요. 상황실에 갔다가 복귀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시간이 적게는 1시간, 길게는 네. 하루가 걸리는 근데 이제 이 있습니다. 당시에 9월 달과 10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 9차례나 이어진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 이렇게 도발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런 각군의 참모 총장과 차장 정도 되면 사전 정보나 그런 건 인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경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준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국방부 차원이나 각 합참 측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경계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0월 달에 골프장을 6번이나 가셨어요. 이게 뭐 공휴일이거나 주말이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9월과 10월에 북한 미사일 도발을 보니까 어느 거는 연이어서 이틀 동안 도발한 경우도 있고 3일 간격, 뭐 이틀 간격, 5일 간격 그런 식으로 있어서 이 2달 동안은 국방부나 군에 복무하시는 분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주말이나 공휴일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치는 게 그 자리여서 맞나요? 기본적으로 상황이 발생되면 골프를 치다가도 가서 상황 조치를 하고, 또 대기하는 시간에는 인근에서 군 골프장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또 작전 상황으로 돌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태세 이게 요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경계 태세이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해군 참모 차장이라는 분이 아이고 오늘은 주말이고 공휴일이니까 골프 쳐도 되지라는 아니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혹시라도 이
참모총장이 되신다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게 아마 인사청문회 때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공부를 하시거나 연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김포가 수도 서울로 편입이 되면 단순하게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나 개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부분이어서 수도 서울 방어 전략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 그러면? 방어 전략이 바뀐다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과 국토를 방어하는 전체적인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개념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수도 서울은 군 내에서 아니면 작전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군 체계도 지금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방어 체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부대의 어떤 경계의 위치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게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인사청문회 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TF 우리 단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이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검토는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만약에 이게 업무적으로 이런다 확인을 그러면 했습니다. 이게 합참 의장님께서 총괄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편입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은 작전성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지금 이슈인 거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된 자치단체장들이 호응하고 있는 부분이면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한 번 정도 관련된 분들에게 여쭌다든지 아니면 같이 상의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냥 뭘 질문하면 자료도 안 주시고 모르쇠로 일관도 하시고 그냥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천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이게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분이 이게 군령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이게 이렇게 뭐가 바뀌거나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나중에 비전을 제시하고 역할을 하실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되게도 궁금했거든요. 사실 오전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다른 거 하느냐고 못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군에서 틀림없이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고 대비태세에 문제 없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 작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해군에서 복무하시긴 했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다가 이게 시스템과 여러 가지 분에 대한 환경을 바꿔야 되지라는 개괄적인 고민이라도 없으신지 계속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할 사항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것이 어떻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언론 없고. 보도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 기자들이나 그 전문가들은 뭘 갖고 검토한 거예요? 부대의 지경성 검토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